코로나19에 급속한 확산 배경에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정부가 신천지 신도 21만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그 명단 확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우리 18일 날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19일 날 그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분 중에 한 10분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지금 신천지 교인의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이 넘은 상황인데 사실 초기에 명단 확보에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최초에 이제 9일과 16일에 대구 그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고 했는데 9일에 예배를 본 사람 명단 한 1000명 정도만 처음에 받았단 말이죠. 질병관리본부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소위 말하는 신천지 선의에 기대서 그때 명단을 받고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던 건데 결국 그 명단이 사실상 제대로 된 명단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명단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조금 더 어제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가 어제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가서 관련 서류들을 압수한 것.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있다는 아직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강제 처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강제 처분에서 이 안에 감염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 10,000명 정도가 참여했던 예배가 있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과천 그 신천지 본부의 사무실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법 제 42조를 근거로 해서 강제 이제 뭐 진입을 이제 시도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 거부하거나 항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가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어제 경기도의 조치는 일단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1만 명의 신도 명단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 명단이 아니고요. 실제로 포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명단은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관련 뭐 자료들을 다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이 아무래도 다 온 것 같진 않다. 지금 말씀하셨던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사실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확진자라면 위험성이 가장 높겠죠. 그거는 대면으로 접촉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명단을 단순히 어제 경기도 한 것처럼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안에 확진자가 있다는 의심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명단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서류만 보관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굳이 이제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면 형법에 있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정도가 될 텐데 위계라는 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공무를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혐의가 어쨌건 적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죄명을 기초로 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의 친형의 장례식장이 열렸던 곳 아니겠습니까? 뭐 친형이 그곳에서 입원을 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그 장례식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금 안에 확진자도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곳에서 혹시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참석했던 신도들 아니면 참석자들의 명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그 명단을 확보하게 나섰고 의만 씨 조카를 통해서 일단 그 부조록 한 부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전체 명단이 맞는가? 또 그 안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가가 네. 문제인데 일단은 받은 명단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동선, 그 사람들의 확진 여부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신천지의 선의만을 믿어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공무원도 그렇고요. 교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네.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까? 일단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능하다고 단언을 못 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돼서 사실 유죄 판단 나오기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도관이나 뭐 의료계 종사자나 신천지 교인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쉽게 말해서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좀 명쾌하겠죠. 근데 밝히지 않았다면 이걸 밝히지 않은 것을 과연 누군가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이 고의 부분의 판단이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사실 뭐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신천지 교회 자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자체를 해체한다. 그거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상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